안녕하세요. 저는 하모닉 이론을 연구하고 있는 하무린이자 하모닉 이론 도서의 저자 하무린입니다. 함께 앞으로 무린 하이, 무린쌤 하이 하는 의미에서 모하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할게요.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졸업한 이후에 세계적인 차트 기업 트레이딩뷰에서 한국을 담당하는 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유명 대학에서 강의를 한 지 한 10년 차 정도 되는데요. 그거에서 학원 이전 강의까지 하면 거의 한 20년 정도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베테랑 강사입니다. 기술적 분석, 그중에서도 하모닉 이론에서 일타 강사를 꿈꾸는 하무린과 함께 수익을 말하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하모닉 이론에 대해서 제가 강의할 예정입니다. 저의 수업을 차근차근 끝까지 따라오시면요. 제가 그동안 노하우를 담아서 어려운 내용도 쉽고 차근차근 이해 쏙쏙 될 수 있도록 요점과 원리를 뽑아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방송 시청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첫 방송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림대로 바로 이것이 하모닉 이론의 탄생이 되는 그 바로 실마리를 제공한 그림 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A라는 어떤 지점에서 쭉 한창 동안 긴 시간에 걸쳐 하락을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내려갈지 솔방울에서도 쓰이고 꽃잎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모나리자가 아름다운 이유, 왜냐하면 얼굴이 황금 비율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죠. 글자 이론이 물론 하모닉 이론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모닉 이론이 바로 M자와 W자형으로 이루어진 패턴, 그걸 바탕으로 하는 이론이죠. 축이 되죠. 그래서 집에서 만약에 계산을 해보신다면 이렇게 가격을 실질적으로 덧셈을 하고 뺄셈을 해서 계산해 보셔도 되고, 여기 밑에를 0이라고 제로 베이스라고 놓았을 때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똑같은 지점을 기준으로 이것과 이것의 길이를 실질적으로 더해보고 여기에서 A 요만큼을 뺐을 때 이 D 지점이 나오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친구가 오늘 친구랑 수다를 막 하고 있는데 친구가 너무 웃겨, 친구가 너무 재밌어. 그러면 뭐라 그러죠? 와, 쟤 오늘 포텐 터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바로 거기서 나온 게 포텐셜이죠. 너 되게 재밌는 친구인 줄 내가 알고는 있었는데 네가 이렇게까지 웃길 줄은 몰랐어 할 때 쓰는 것이 바로 포텐 터졌다 하는 거죠. 하모닉 트레이딩일 땐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하모닉 트레이딩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모닉 트레이딩은 하모닉 패턴을 정량화하고 검증하는 고유한 연속적인 피보나치 비율을 갖는 특징 구조의 반복성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자, 여기에서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키워드.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피보나치 비율이라는 거고,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얘네들이 특징적인 그런 구조의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겁니다. 덜덜하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이 패턴이 그래서 항상 초과 허용 범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D점뿐만이 아니라 뭐 중간에 B점도 초과 허용 범위가 있고 약간 A, B는 CD의 최소한의 기본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하모닉 패턴이라는 거예요. 1.27 AB는 CD, 오케이. 1.618 AB는 CD, 오케이. 근데 AB는 CD조차가 미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B는 CD 패턴을 충족해야 되는데 가틀리가 충족을 786짜리에서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패턴들은 AB는 CD를 충족시키는 그 자리 부근에서 일정하게 확률상으로 반전에 성공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되돌림을 0.618까지 가지 않고 0.5 정도 조금 덜 되돌렸더니 886까지 가더라. 근데 어느 정도 일정 확률 이상으로.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혹시 새로운 패턴 아니야?
이거 패턴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어느 정도 일정한 확률을 가지고 얘가 886에서 반전을 한다는 연구 결과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확정 패턴은 바로 X점을 넘어가는 형태, X점이 1을 초과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배울 패턴은 바로 크랩 패턴입니다. 크랩이 뭔지 다들 아시죠? 바로 꽃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옆으로 다니는 꽃게. 이 꽃게 이름이 너무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운데요. 그 꽃게의 이름을 맞고요. 하모닉 패턴이 전체적으로 다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W자나 M자형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서울대라는 데를 나왔어요. 국내에서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이 서울대라고 하는 그런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서울대학교밖에 대학교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인생의 목표를 서울대라고 잡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사실은 수능을 보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재수라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재수. 여기에서 이 서울대밖에 나는 없다고 생각했고 서울대가 인생의 정말 전부였던 크나큰 목표였는데 서울대를 떨어지고 나니까 굉장히 큰 실패와 좌절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상상으로는 처음에는 내가 뭔가 안 될 것 같다, 불안하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진짜 서울대 불합격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그때는 오히려 뭔가 담담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수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재수를 할 때는 굉장히 슬펐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1년이 어쨌든 뒤처진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는 힘들게 준비를 해서 한 방에 쏟아부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거기에서 좌절을 했는데 이걸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막막함,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그냥 덤덤하게 재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1년 재수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도 많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저는 다음 해에 이제 서울대학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재수할 때의 당시는 너무 힘들었고 정말 세상이 뭔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서울대에 졸업하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몇 년이라고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서울대를 졸업하고 이제 한참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 기나긴 나의 인생의 여정에서 보니까 이 1년 남들보다 뒤처졌던 거, 내가 실패했던 거, 이런 좌절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나의 인생의 여정 중에 하나였어요. 오히려 이때 내가 겪었던 좌절이 오히려 그게 새로운 좋은 밑거름, 나의 인생에 뭔가 깊이가 생기는 그런 경험이 되더라고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보이는 패턴이 O형 패턴이라는 건데 여기에서 얘네가 이제 세트처럼 커플처럼 따라다닙니다. 샤크가 나오면 O형이 나올 수도 있다. 나온다 아니고요.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샤크와 O형은 약간 그냥 커플처럼 데리고 다니는 패턴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에 그래서 종종 선행하는 패턴이라는 문구를 제가 집어넣었고요. PRG가 이제 여기 D점이 되는 부분인데 샤크 패턴이 사실 사용하기가 굉장히 또 까다롭기도 해요. 왜 까다롭냐? 왜 까다롭냐면 이 모든 부위가 다 범위 형태예요. 이렇게 콕 집어주는 게 아니라 나비 패턴처럼 B가 7, 8, 6 되돌아가면 D는 1.27이 될 거야. 이렇게 콕 집어주는 게 아니라 B점 가기도 여기도 0.382부터 뭐 618까지 범위로 되어 있고 여기도 범위로 되어 있고 BC도 범위로 되어 있고 이 D점까지도 0.886을 미니멈으로 갖고 있지만 1.13까지 커질 수도 있대. 그래서 모든 곳이 다 범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샤크 패턴과 비교되기도 하는 사이퍼 패턴, 그 사이퍼 패턴이 어떻게 보면 샤크 패턴의 일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 1.618과 짝꿍인 하모닉 패턴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0.618이에요. 그쵸? 0.5와 짝꿍은 2.0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이 1.618과 2.24라는 제한된 비율 때문에 O형 패턴이 0.5에서 커도 0.618 BC의 다소 타이트한 제한된 범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스탑 로스를 얘는 0.886 지점을 둬요.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정말 큰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건지 다들 아시나요? 바로 이 부분에 어떤 규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얘는 보시면 사람은 머리가 여기 달려 있고 어깨가 여기 달려 있으면 목이 이쯤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헤드 앤 숄더 패턴은 넥라인이 한 요쯤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차이점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교집합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다이아고널과 3 드라이브는 그래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형태, 그 성격이 비슷합니다. 뭐냐면 드라이브가 3개가 나왔어요. 그쵸? 똑같아요. 또 뭔가 벽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게 똑같이 치면서 이렇게 찍고 한 걸음 가고 또 서고 또 한 걸음 또 가고 서고 또 한 걸음 가고 서요. 그러면 이게 힘이 점점점 줄다리기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번이 갔을 때에는 마지막 힘이 약간 많이 올라오면서 약간 튈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 정도 했으면 극적인 추세 반전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024년은 바로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용 모양을 가지고 왔어요. 청룡의 해가 밝았는데요. 이것과 관련이 있는 패턴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패턴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해 볼 패턴은 드래곤 패턴이라는 패턴이에요. 용이 있으면 머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쵸? 여기가 머리예요. 우리가 방금 패턴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머리가 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죠? 바로 이 머리 부분, 이 머리가 앞쪽에 있고 여기가 얼굴, 여기가 얼굴이죠. 얼굴이 있고 용이 머리가 있다. 그럼 이 머리 부분이 바로 X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이 앞발이 있고 뒷발이 있죠. 그래서 이 앞발 부분이 바로 A점, 첫 번째 이 바닥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바닥의 기준점이 바로 A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눌리는 것이냐, 스탑 펀딩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할 때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여기가 C점이 되는 것입니다. 실행 단계의 필요성을 제가 3가지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실행 단계가 왜 필요하느냐? 바로 반전 가격대가 왔는데 반전 가격대에서 우리가 무작정 여기 이 가격대에서 그냥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실행 단계의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느 여러 가지 근거와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게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이제 새롭게 나올 거예요. 터미널 바라든지 컨펌 바 그리고 이제 PRG를 가지고 리테스트 확인하는 그런 흐름들 그리고 보조 지표인 RSI를 이제 관찰하는 흐름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추가 근거를 살펴볼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바로 포착해야 할 것이 되는 영역인 거예요. 너는 가틀리 패턴에 속해, 너는 배 패턴에 속해, 너는 크랩 패턴에 속해. 이런 식으로 이게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얘네가 나왔다 그래서 반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반전의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이 패턴들의 이름이 붙죠. 그런데 그 높은 확률이
100%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저와 함께 손절가를 잡는 기준 4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4가지는 가장 보편적인 손절가를 잡는 방법 4가지예요. 이거 이외에 여러 가지 조건이 더 본인이 생각할 때 더 중요하다. 예를 들면 나는 금액 기준으로 손절가를 정한다. 나는 이 돈에서 얼마 이상 정도는 얼마까지 나는 잃고 싶어. 이런 계산을 미리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손절을 맞추셔도 되고, 가 되었다면 오직 명확한 신호가 있을 때만 기회를 결정한다. 하모닉 이론은, 하모닉 패턴은 유효한 기회, 잘 맞는 지표라고 했어요. 자, 그럼 RSI가 도대체 뭘까? 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대부분 알아요. 그 RSI, 보통 차트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셨던 분은 RSI를 보셨던가 아니면 사용하셨던가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주식에서의 이동 평균선이란 주식 종가, 기본으로는 종가를 사용합니다. 종가가 클로징, 마지막 가격이죠. 그렇죠? 주식 종가의 평균치를 낸대요. 평균치를 내서 매일 점으로 표시하고 그것을 이어서 선으로 만든 게 바로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를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가 하모닉 패턴에서, 그렇죠? 박쥐 패턴에서 현상이 가장 잘 일어났기 때문에 박쥐 패턴의 B를 따서 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근데 지금 패턴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박쥐에서 잘 구현되는 건 알았는데 지금 패턴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얘는 A, B는 C, D, M, M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A, B, C, D, M, M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그냥 A, B, C, D 뱀으로 하자 한 거죠. 왜? 그냥 다 통칭해서 이왕 박쥐 패턴이 잘 구현한다고 해서 뱀이라는 그냥 어떤 통용되는 언어로 부르기로 했으니까 얘를 A, B는 C, D, M, M으로 하지 말고 그냥 A, B는 C, D, 뱀, 이 현상 자체를 다 뱀이라고 하자. 그래. 여기가 이렇게 50을 기준으로 여기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50 미드 포인트라 그러면 50을 기준으로 이 위에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항상 이 미드 포인트라고 하지만 생각을 조금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하시면 좋습니다. 패턴의 영역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상대적인 측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저점과 고점이 있을 때 이전 고점과 어떻게 됐는지, 이전 저점과 어떻게 됐는지 그런 상대적인 측정이 필요한 게 하모닉 이론의 패턴의 어떤 예상 영역이라는 거예요.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과매수 영역에서 다시 돌아서 과매수 영역까지 갑니다. 앞쪽에도 마찬가지예요. 과매도에서 시작해서 다시 과매도로 와요. 과매수에서도 과매수로 시작해서 다시 과매수로 가요. 그리고 이 여기와 A와 C의 포인트가 이렇게 진실은 단순하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선생님이 그걸로 이제 글을 쓴 내용이고 그것은 이제 이 제목은 이거예요. 모든 트레이더와 투자자가 성공하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 바로 그 정답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완벽함을 달성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해요. 완벽하게 달성할 수 없다. 뭘? 100%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술적 분석을 해도, 내가 아무리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가고, 아무리 하모닉 이론에 대가고, 아무리 무슨 뭐 매크로 경제 분석에 대가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완벽함을 달성할 수 없다. 신이 아니니까요. 자, 이 예시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두 번째 전략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략은 최소한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패턴이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패턴 나와서 잘 반전할 수도 있지만 패턴이 무효와 위반될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모닉 패턴이 나오고 나서
반전을 보이고 있을 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그래도 반응이 좀 잘 나오고 있네 라고 하는 그 심리적인 중간을 가름짓는 게 바로 이 45도 기울기라는 거예요. 이 설정 전략의 목표는 이거죠. 최소한의 수익이라도, 나는 무조건 최소한의 수익이라도 보장을 받고 싶어. 난 최소한의 수익이라도 좋으니까 가져갈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자동이익 설정의 목표입니다. 이 큰 추세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 추세를, 큰 추세, 대추세를 고려하지 않고 작은 추세에서 막 마음대로 생각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항상 대추세를 고려하고 그것에 맞게, 추세 방향에 맞게 사용하시는 전략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추세 방향 속에서도 약세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 가지실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약세장의 큰 추세를 고려해서 사용한다는 전략 되겠습니다. 가격, 시간, 비율이 3요소인데 그게 여러 가지 일정한 흐름과 반복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엘리어트가 어떻게 해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만들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와 함께 엘리어트의 스토리로 한번 가봅시다. 한 걸음씩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방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보다 부자로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듯 우리도 항상 한 걸음씩 나아가고 이 좋은 이론을 여러분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사용하시고 보다 좋은 타이밍을 잡는데 해서 꼭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상 시장 앞에 겸손하고 그렇게 열심히 함께 살아가 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모닉 이론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바!